하겠습니다. 자, 법률 사실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법률 사실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 법률 사실의 경우는요, 전체가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하고 있잖아요. 법률 행위하고 이것을 이제 준법률행위, 즉 법률의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용태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작용에 따른 태양이고, 사건은 뭐냐, 용태가 아닌 것이니까 인간의 정신 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용태는 외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다.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적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는데요, 이 적법행위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법률행위는 법률사실이 아니에요. 법률사실이 아닌데 법률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에는 뭐가 있냐,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즉 상대방 여기서 있는이죠.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상대방 없는 것,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것은요, 채권자가 하는 면제, 채무자가 하는 상계, 법정 대리인의 동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차례권,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상대방 있는 것은, 여기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것은요,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하고 합유, 공유하고 합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와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독행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이죠. 계약은 여러분요, 신분계약도 있고요, 물권계약도 있고 채권계약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합의, 이게 바로 물권계약, 물권법에도 계약이 있고요, 가족법에도 계약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애매한 것이 있죠. 단독행위하고요, 계약하고 애매한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일방행위, 계약의 해제, 유증은 상대방 없는 이죠. 채무 면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예약이죠. 이건 합의죠. 증여는 계약이죠. 채무인수는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약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헷갈린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뭐가 있죠? 합동행위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럴 때 이 사단법인이 나올 수 있어.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라고 나왔죠. 그럼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법률행위와 다르죠.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법률적 행위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법이 뭐라 한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법에 의해서 효과. 우리는 법률행위는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부여됐는데요, 법률의 규정은 법의 법률 효과가 규정되어 있죠.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표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인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표현행위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다른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 말이죠. 이때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대리가 적용은 대리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도달주의. 그래서 여기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요, 뭐가 된다? 대리가 허용이 되면서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의최거, 최고 거절이죠. 뒤에가 이 최고란 말 있고 여기요 거절란 말 있죠. 뒤에가 무슨 말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가 무슨 말이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뒤에가 무조건 무슨 말만 있으면 최고하고 거절란 말 있으면 앞에가 봐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 이 촉구란 말이 뭐다? 촉구란 말이 바로 뭐냐면 최고란 말이죠. 무건들에서 상대방이 뭐다? 앞에가 중요하지 않죠? 뒤가 뭐라 나서 최고다. 앞에가 중요하지 않죠? 뒤가 뭐다? 최고다. 해적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뭐다? 최고다. 알겠죠? 최고. 이렇게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알겠죠? 무슨 말이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앞에가요? 무슨 말이 있으면 돼요? 아무튼 뭔 말이 있어 관계없이 뒤가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 있든지 관계없이 뒤가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무조건 뭐라 한다? 그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해.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는 뒤에가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동갑보다 독촉한다는 말이고 독촉한다는 말은 최고라는 말이에요. 결국 의사의 통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지 의사표시가 아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인데 여기 있는 것은 다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죠. 이런 관념의 통지는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뒤에가 봐봐요. 통지, 여기요. 채무, 승인. 그 다음에 또 뭐겠죠? 통지, 승낙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무조건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사원총회 소지 필요 없어. 통지. 소멸시효 중단설에서 채무 승인은 뭐죠? 관념의 통지인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그것은 의사표시가 돼. 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권리가 소멸하는데 완성 후에 뭐죠?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단 말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갚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표시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 여기 보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이것은 뭐냐 말만 표시지 이것은 통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하고 다르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을 소유했다는 표시, 통지했다 이 말이죠. 우린 것을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뭐가 인정된다? 두 개중 뭐가 인정돼요? 대리가 인정되고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 그래서 시험에 항상 뭐가 나온다? 여기가 나와. 이걸 암기하죠. 채권 양도의 통지. 계속 이 채권 양도의 통지에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대리가 허용되고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혼합 사실행위가 있죠.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사무관리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 물건의 인도, 사부 선물, 그다음에 매주가 발명 이렇게 되죠.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권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다음 주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매정물 발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것들이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나무속에 있는 건 다 필요 없고 뭐냐? 여기 선의.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뭐뭐를 모른다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뭐뭐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뭔가를 알고 있다 악이, 모른다 선이.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건은 뭐하고 비교되죠? 용태하고 비교가 되죠. 용태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사건은 용태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이 뭐죠? 1번이 용태죠. 용태는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이건 사건이잖아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시간의 경과다. 시간이 있으면 제척기간, 소멸시효, 시간의 경과, 이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건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혼동이라든가 혼화라든가 부합이라든가 부합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 법률 사실에 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